저희 그 업계에서 하여튼 주식을 잘한다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일확천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회원을 모집할 가능성은 없겠죠. 본인들이 하면 되지 굳이 남을 끌어들이진 않을 거고요.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고객이 와도 제가 대박을 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요. 시장이 좋으면 잘 벌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실제 무슨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 뭐 할 수 있다.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부자가 되고 싶고 빠르게 뭔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저는 다시는 이런 데에 발을 안 담그시는 게 지금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런 일확천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유 노래 좋은 노래를 두 곡 들었더니 그냥 행복합니다. 그죠? 네. 예, 토요일 아침에 그냥 풍성해진 느낌인데 84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두 번째 초대 손님은요. 글쎄요. 브이로그를까요?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에게 딸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시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 금융회사 다니시는데 지금 휴직 중이시래요.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의 어떻게 보면 전형 같은 분인데 이번에 책을 한 권 쓰셨더군요.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줄여서 잘망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OTT 드라마 제목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굉장히 유명한 카드 회사에 휴직 중이시면서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죠. 무빙워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빙워터입니다.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 무빙워터라는 게 네. 롤링스톤 뭐 이런 얘기는 우리인데 무빙워터. 제 이름이 이동수. 무빙워터. 이동수가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여담인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모르실 때 와이프 사주를 봤대요. 근데 사주에 올해는 이동수가 있다. 그 얘기를 딱 하셨대요.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싫어. 아이 좀 지어낸 것 같아. 진짜 싫어.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이 완전 팬이셔가지고 보실 텐데 완전 싫어합니다. 우리 한학자님 한번 모셔야 돼. 실제 이동수라고 치면 무슨 그런 점 이렇게 보시는 철학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생기셔도 약간 도사처럼 생기셨잖아요. 실령님 뭐 이런. 서핑할 것 같다는 얘기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서핑 가기시죠. 네. 카드 회사 직장인 같지는 않으시는 범상치 않으십니다. 네네. 근데 지금 휴직하고 지금 그러면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1년? 저희 회사는 1년 반이 돼서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육아휴직입니다. 사실은 둘째. 근데 육아휴직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까? 남성분들도? 제가 처음 냈을 때는 거의 없었고 2017년도에 첫째 때문에 됐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으세요. 뭐 전체 휴직자의 뭐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30% 이상은 남자분이신 것 같고 주변에도 엄청 많고 그래서 요즘 DM은 아니고 이제 용기를 얻고 휴직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휴직한 걸로 살짝 좀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나흘 휴가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던데.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휴직할 때 저희 전무님한테 인사드려갔더니 야 나는 진짜 부럽다. 너네의 삶이 진짜 부럽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나는 회사를 이제 임원 생활까지 하면서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해외여행 가면서 이제 부르면 이제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삶 참 부럽다라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육아휴직은 굉장히 고된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육아휴직은 사실 쉬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일 납니다. 육아를 하러 가는 것이다. 직장이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면 맞아요. 밥 맨다고. 그래서 육아 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 가사를 거의 분담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전업주고 저는 이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야 페어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전담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주로 일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가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이런 건 일절 제가 다 하거든요. 네네네.
하물며 공과금 납부까지 다 제가 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대신 뭐 주방에서 뭐 음식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대부분 하는데 사실 남녀간에 이렇게 역할을 좀 바꿔보면 네네. 상대방을 훨씬 더 네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래요. 그죠. 특히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는 엄마 보면 손목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제가 키워보니까 얘는 계속 안고 있어요. 왜 계속 우니까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안고 있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도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가끔 이제 아빠들 가서 야 주말엔 내가 해 이런 거 의미 없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부부 사이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노동으로서의 운동과 즐기는 운동이 그 운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동 효과, 네네네. 그게 다른 걸로 되어 완전 있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네. 네. 하나는 스트레스고,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한 스트레스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돈 내고 PT 받잖아요. 네. 야단마저 가면서 똑바로 하세요. 야, 그랬더니 만약에 돈 받으면서도 맞아요. 자발적으로 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해병대 캠프도 있잖아요. 돈 내고 가는 캠프도 있고 그거랑 좀 그런 개념이. 근데 유튜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 휴직하고 사실 아내가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데 네덜란드에 이제 한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저 혼자 애를 키워야 되니까 뭐 하지? 애만 키우기엔 내가 너무 번아웃 되는 것 같고 뭐 하지? 그럼 네덜란드에 같이 나가셨던 네, 거예요? 거기서 2년간 애를 키웠어요. 좋다. 네네. 부인은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시고 거기서 일을 하고 네. 카드 회사에서 휴직해가지고 거기서 맞습니다. 하시면서 육아 맞아요. 그러면서 뭘 하지? 뭐가 생산적이지? 우리 또 그런 생산적인 이런 거 뭔가를 노력해야 강박이 되는 있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면 기술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였었어요. 왜냐면 이제 인문계 쪽이라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뭐 예를 들면 미용 기술이 있다든지 그림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게 되게 부러웠는데 무슨 기술 배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영상 편집 기술을 한번 독학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콘텐츠를 뭘로 하지? 뭐가 손에 안 나는 콘텐츠지? 그럼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일기 정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시작했어요. 네.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에 구독자가 9만 좀 넘었어요. 정말 스테디하게 가신 거네요. 맞아요. 네. 그 속도가 되게 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댓글이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댓글이 하나 달려있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오니까 떡상 한 번 없이 천천히 오다 보니까 그거에 감사함도 있고 그분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어떤 분인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 속도가 지금 또 뭐 지금은 좀 가팔라지긴 했지만 제 스타일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동수님이 생각하는 떡상이 하루에 얼마가 떡상인데요? 갑자기 제가 조깅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5천이었어요. 4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아니요. 한국에 왔을 때. 다시 오셨을 때. 4천이었는데 갑자기 1월 달이 되니까 그게 갑자기 10만, 20만 되더니 지금 200만이 넘었거든요. 그 영상이 네, 그거 왜 그러지? 사람들이 그때 미라클모니 이런 거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후에 그때까지는 정말 조회수 진짜 아무리 많이 나온 날 200? 500?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소소하게. 맞아요. 그 주변에 유튜버도 없고 혼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 해주니까 그리고 영상 기술도 이제 발전을 좀 하는 것 같고 조금씩 발전이 보였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육아휴직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수도 있나요? 내년까지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이후요? 네. 그냥 유튜버. 유튜버로서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비전이 보인다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가 주식이 떡상을 했어.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니까. 근데 유튜브를 하다가 정말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만약 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지금 이게 또 BC카드의 그 많은 동료 선배들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이거를. 맞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아이
안 되죠. 당연히 복직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세대. 맞아요. 아니, 형님 책 제목이 회사는 망하건데. 신할까 들어오세요. 네네. 책 제목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어떤 분들은 다 죽지 않은 거냐.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너무 비관적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찍으려고요. 마음에 듭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되게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잘 만들. 오늘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고요. 진짜 열심히 살자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런 느낌. 저희 그 개인 이론 중에 네. 불나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불나방 이론 뭐예요? 어떤 이론인가요, 불나방? 아니, 또 걱정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불나방처럼 하루 사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쇼텀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짤방죽에 우리 무빙워터님이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의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너무 심적으로 큰 일을 겪고서 조금의 위로와 조언의 말씀이라도 전문가분들께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지난 3년 2개월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던 덕분에 코로나 초중기 불타는 상승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불과 지난주까지 목돈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살고 있던 본가 근처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전세를 마련해서 3년째 연애하던 연인과 결혼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지금의 빌라보다는 작지만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들어가자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네요. 그러던 찰나에 저는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한 주식 투자 리딩방이라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일부 주식 종목을 알려주고 4에서 5% 연일 상승을 경험하게 되어서 만족했는데 돈이라는 것이 벌다 보니 주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의 고액 플랜에 덜컥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천만 원, 1억 등의 단위로 시작되는 플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는 수익 인증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1억, 2억 벌었다는 분들과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했다는 수많은 사진들과 후기들에 저도 속았습니다. 잘 살고 싶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다는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들어간 플랜에서 저는 난생 처음, 아니 다시 없을 선물 포지션 청산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5시간 사이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에 프로님들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출근길과 주말에도 늘 듣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3프로 애청자분들과 혹시 모를 많은 저와 같은 초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욕심부리고 1억 천금 노리지 마시라고. 차라리 로또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고요. 제가 당하고 사기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고발과 같은 방법도 생각을 해봤으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동안 대처해오는 방식을 봤을 때 이것이 잡을만하고 해결이 가능하면 과연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칠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수임료를 낼 자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크게 당하고 뼈저리게 후회 중이지만 3프로를 통해서 위로와 조언 그리고 진심 어린 경고로 저러한 사기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이 두서없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사연이 당첨돼서 3프로 상담소가 더욱 사회의 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사람들을 정직한 노동과 올바른 투자의 길만이 살 길임을 강조해 주시는 채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릴 정도로 많이 오는데 또 이제 이걸 잘못 저렇게 오해하시면 뭐 또 뭐 같은 업계에서 뭐 이렇게 또 험담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 당하신 분이 뭐 과장을 해서 했겠어요, 그죠? 5시간 만에 다 날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상을 못하는 거. 5시간 만에 뭐 날려봐야. 뭐 하조가를 먹어도 30%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업계에서 하여튼 주식을 잘한다는 분들은 저를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일확천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회원을 모집할 가능성은 없겠죠. 본인들이 하면 되지 굳이 남을 끌어들이진 않을 거고요.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고객이 와도 제가 대박을 내드리겠습니다는 말씀을 안 드려요. 시장이 좋으면 잘 벌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난다긴다는 분들도 지금 제 주변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 무슨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일명 리딘방이라고 불리는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 뭐 할 수 있다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이런 데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게 한번 피해를 당하시고 나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는 측면에서 주식이라든가 특히 이런 선물 같은 데는 일확천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부자가 되고 싶고 빠르게 뭔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심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저는 다시는 이런 데에 발을 안 담그시는 게 지금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런 일확천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고수분들을 사칭하고 그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유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딱 핸드폰을 딱 껐다 켜니까 이메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메일 제목이 이거예요. 아주 교묘한 페이스북 김동완 프로님 사칭 계정이 나타났네요. 이것까지도. 네,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30대 IT 업계 근무하는 3% 애청자입니다. 저는 평소 스팸 계정에 대해 많이 경계하는 편이고 잘 알아채는 편인데 김프로님 페이스북 계정은 해킹당한 것인지 예전 사진 히스토리부터 말투까지 교묘하게 잘 짜져 있어서 저도 속을 뻔했어요. 페북에 쓰는 글도 김프로님 말씀을 듣고 따라 적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혹 김프로님 예전 쓰던 계정을 해킹당한 건 아니실지요.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친구 추가를 많이 하고 있고 댓글로 소통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곧 나올 것 같아 미리 공유합니다. 공식 계정을 만들어 이름 우측에 파란색 공인마크 달아둬서 사칭 계정과 가름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카톡 문자 스팸 많더니 이젠 페북이네요. 피해보는 애청자 없도록 조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 사진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내용을 봤거든요. 와, 이틀 전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즐거운 추석 보내서 3프로TV와 함께하면서 늘 저는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해옵니다만 저는 저대로 한 가지 힌트를 얻는 방송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3프로TV를 왜 보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조금 변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탁견을 주신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전무님, 김태웅님 이제 방송을 토론했잖아요. 제가 야, 그 토론한 제 페이스북 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 사칭 계정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 사진들 페북에서 터가지고 제가 봐도 제가 소름 돋는다. 와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중한 범죄인데요. 이거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하고 또 경찰서에 가도요. 피해자가 나와야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잖아요, 제가. 근데 어쩔 때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느끼는 게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게 하루 이틀 좀 뜸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칭 계정을 보고 야, 김프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이게 유도를 했다든지 가입을. 그래서 제가 저 아닙니다.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아 진짜 답답한. 근데 그런 것들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좀 뭐 제 이름으로도 이제 사칭해서 카톡방이 있는데 우선은 좀 사진 좀 잘생긴 걸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사칭을 해서 사칭이 아니라 자칭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방이라든가 리딩이라든가 이런 모객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실제 진정한 고수라면 이런 식의 모객이 아니라
진짜 회사를 만들어 펀드를 모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라이센스를 있는 받아서. 정식 등록을 해서 하지 결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얘기는 돈을 벌 가능성보다는 나중에 정말 안타깝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사칭해서 자기가 정신과 진료를 하면 처벌 세게 받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의료법 위반. 네, 위반인데 네. 이게 이제 아예 그 거짓말 뭐 사기가 이제 안 좋은 건데 또 사회에 많다 보니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100% 다 가짜면은 구별이 간단한데 이제 헷갈린 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쓰기에는 이게 너무 예쁜 단어인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속임수인데 약간 소피케이티드하다 뭐 이런 뭐 용어를 쓰거든요. 뭐냐면 진짜에 살짝 성능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제가 아는 선배가 뭐 유명한 대기업에 이제 그 C레벨인데도 뭐 스토리를 갖고 다 알고 뭐 다 털려 갖고 오니까 어디에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판사도 속았다니까요. 예, 판사도 그러니까 3천 송구만 그런 걸 보니까 저도 혹시나 했지 누군지 긴가민가 한데 나 누구야? 제가 일요일 아침에 나 누군데 대현아 나 오랜만이야 누구야? 그래서 이름이 긴가 뭐 중학교 때 뭐 동창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야, 너 누가 지금 급한데 애가 지금 뭐 응급실 가야 되는데 막 뭐 이런 건데 근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아는 누가 통해서 어디를 했는데 안 됐다는 식으로 막 보니까 무서워요.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을 안 했더니 응답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돈이나 몰러 갔을 텐데 내가 그냥 응답을 계속 안 하고 톡에 들어갔더니 뭐 또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좀 이상해. 그랬더니 잘 해결이 됐다. 그리고 딱 끝나고 말하는데 아니면 좀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한데 뭐가 이제 그다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진짜 생각나고 저희 어머님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당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되게 아까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런 거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사기치기 되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 사람 말도 맞지 일리가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이제 또 일하신 그 돈을 또 이렇게 다 얼마나 자식 입장에서 속상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잘못이냐, 사기친 놈 잘못이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 이런 마인드 너무 좋다. 그래 뭐 비록 날리긴 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이 수법이 고도화됐을 뿐인 거고 그래서 너무 자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책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자책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왜 설득력이 좋냐면요.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속인다. 나를 먼저 설득시켜요. 그 뭐라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서 막 나를 헷갈리게 해서 가짜 진짜를 막 섞어서 먼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니까 저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왜 그걸 나를 이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이게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쓰는 거죠. 막 밀만하지 않아? 거기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난 이선엽 부장님을 사칭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잘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종목을 얘기한 바도 없고 난 뭐 주식을 사라 마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유튜브에 출연한 걸 보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식을 멈추셔야 된다 그러고 본업에 충실하라 그러고 그런 거를 주로 콘텐츠화 했잖아요. 근데 주식 추천의 그 리딩방 그 사칭 계정이 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목소리에 뭔가 신뢰가 가는 목소리셔가지고 이미지도 되게 그렇잖아요. 목소리 신뢰는 성우들이 더 좋지. 근데 하물며 저 김프로입니다. 돈 많은 거 아시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김프로 돈 많습니다. 이런 거. 미치겠어. 제 아들이요. 형님이 나한테는 얘기해 주는데 내가 지한테는 안 푸는 줄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아 정말. 아 근데 진짜 이 웃을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 금융 사기, 이 어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발본색원 해야지 피해자 없으면 조사 안 합니다. 저희가 모 경찰서에 자주 갔거든요. 아니 명백한 이건 사실 사칭이고 명예훼손이고 이런데 아니 구체적인 피해자가 와야지 조사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 이런 데서 저희들 방에 있어서 신고를 하면 즉시 삭제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사진 볼 때마다 좀 잘생긴 거로 하든가.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게 금융 사기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그 피땀 흘린 돈을 한순간에 없애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난 것도 안타깝지만 그건 그래 내가 열심히 해보다 한 거고 또 손실이 폭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와 이건 이 충격은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좀 약간 그게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뭐를 이익을 준다 이러면 좀 일단 좀 그렇죠. 철저히 의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되게 뭐 불안이나 이제 저 아들이 위급해요 이런 것처럼 뭐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되게 불안 초조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보내게 한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의심을 좀 하는. 아니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됐더군요. 아빠 저 액정이 깨졌거든요. 그거 받으셨죠? 저 근데 그거 저 눌렀잖아요. 눌렀어요? 나도 진짜 눌릴 뻔했어. 아 진짜 그날 근데 깨진 걸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딱 누르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미국에 있잖아. 미국에서 이걸 나한테 보냈을 리 없지. 그래서 안 눌렀는데. 저 눌렀잖아. 와 진짜 누르게끔 돼 있구만. 누른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고쳤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다행히 애들한테 아예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해줘 안 줘서 원천 봉쇄. 네, 시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네, 네. 지금도 아기 막 보다가 지금 온 거예요. 부인은 계속 그러면 아내도 지난번에는 제가 휴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내도 휴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버킷리스트 우리 가족 여보와 나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이루는 해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아내는 지금 요가 지도자 과정 하고 있고 그래서 요가 학원 간 사이에 제가 이제 아이를 좀 케어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시면 유튜브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예를 들면 작년 지금 까맣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우리 되게 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 결혼하면서부터 했었었는데 내 가족이 같이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어디서 사셨어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 세화 해변 고객. 세화. 네, 네. 거기. 세화가 어디냐면요.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쪽에 있어요. 맞아요. 저기 성산 가는 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세화 해변에 가서 아이랑 계속. 근데 저는 제주도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세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요? 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MBC인가 어디 TV에서 제주도를 배경하는 가족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가족 드라마에 어떤 사연이 있는 어떤 분이 세화에 사는 그 설정이 있었어요. 네. 느낌이 좀 아련하고 그렇죠. 되게 네네네 조그맣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그런 곳이더라고요. 너무 김세화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몰라서 다행이다. 연식이. 네네. 알잖아요. 잘 알죠. 예. 같은 교회도 다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굉장히 광림교회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네네네. 특히 남성 팬들이. 맞습니다. 그죠? 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제주도 얼마 됐었어요. 부럽다. 왜 나는 육아휴직이 없었을까? 좋은 제도. 뭐 네덜란드면 또 좋은 데 사셨었네. 네, 되게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교육관 쪽으로도 그렇고 많이. 저도 그쪽 가서 이제 엔트워프 되게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래요? 2시간 거리잖아요. 맞아요. 네덜란드 참 살기 좋은 나라. 네네. 네덜란드가 네. 근데 저는 네덜란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네덜란드 사람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있으실까? 왜냐면 제가 이제 유학할 때 항공사가 KLM이잖아요. KLM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영국 가는데
그래서 스키폴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트란짓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았던 네, 좀 불친절했던 워낙 또 등치가 워낙 크잖아요. 네네네. 툭툭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 국가 그러니까 조직 심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 조직의 심리를 보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소위 그 타이트니스, 그러니까 개인보다 이제 어떤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 보는 이런 거를 이제 쭉 하면 이제 쌀 만드는 국가들이 좀 더 개인보단 집단을 중요시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네덜란드가 그 반대, 맞아요. 그 자유로움, 그렇다면 거의죠. 거의 제일 위에가 있는 극이죠. 네. 뭐 그런 거를 반영하는지 더치페이도 더치페이고. 감자칩이 참 맛있어요. 누구 그러더라고. 특산물 너무 좋아했어요. 네네. 스웨덴 사람한테 밥 먹는데 찾아가는 건 정말 결례라고. 맞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오라는데 스웨덴 손님이 오면 밥 먹는데 찾아가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기다리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가 제일 적용하기 어려운 나라도 이제 네덜란드. 맞아요. 네. 아이고 무빙 워터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육아에 관련된 그 컨텐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올리세요? 지금 이제 뭐 매번 목표는 일주일에 2개인데 거의 하나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육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사실 육아 관련된 건 안 올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아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근데 좋아 보이세요, 그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연휴 포함해서 한 7, 8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휴가를 갔잖아요. 가는 날부터 어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면도할 때까지 면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딸내미한테 야 그냥 아빠 좀 길러볼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면도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망설여서 내일 아침에 그냥 이 상태로 방송을 해? 저는 완전 찬성. 진짜 눈썹 진하신 거 보면 수염도 멋지게 나시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염의 파랄이 흰색이더라고. 그거 멋있는 건데. 근데 아예 흰색이면 좋은데 흰색이 있으니까 수염이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좀 비어 보이는. 비어 보인다.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안 되고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약간 자유스러운 느낌은 좀 들어요. 저는 수염 기르니까 임꺽정이 되더라고요. 야전사령관에서 갑자기 뭐 산적이 되고. 형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수염 깎는 거보다 기르는 게 10배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바쁘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해 주는 팬분들에게 3% 나왔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뭐. 네, 3%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메일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래서 메일이 오자마자 제가 회신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되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 상담소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저희가 잘 읽어드리고 또 채택된 분들에게는 좋은 책 선물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이메일 공식 계정이 나가는데요.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추석도 지나고 또 시장도 미국 기준으로 조금 회복이 됐고 오늘은 한국 시장도 못지않게 많이 올라요. 물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하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